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유난히 차갑지 않으세요? 낮엔 괜찮다가도 해 만지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식고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느낌. 괜히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기도 하고요.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단순히 기온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몸 안의 순환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죠. 우리 몸은 이걸 견디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피부 혈관이 수축했다가 확장되기를 반복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자율신경이 계속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자율신경의 온도 조절 기능이 점점 둔해집니다. 젊을 땐 알아서 잘 조절하던 게 이제는 신호가 늦게 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피곤이 쉽게 쌓이고 머리가 자주 띵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순환이 특히 모세혈관 수준에서 막히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혈액 순환이 떨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말단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결국 손끝, 발끝부터 먼저 차가워지죠.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면 갑자기 어지럽거나 집중이 안 되기도 합니다. 시니어분들 중엔 이런 증상이 반복되다가 병원에서 빈혈이나 저혈압 혹은 갑상선 저하증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순환장애가 질병으로 이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겨버리죠. 하지만 매년 가을만 되면 비슷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계절 문제가 아니라 몸의 체질 변화 혹은 순환기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가을은 일조량이 줄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몸이 긴장 상태를 자주 유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너무 오래 작동하면 혈관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럼 손발은 차가워지고 심장은 더 열심히 뛰어야 하죠. 이게 반복되면 심혈관계에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혈압이 원래 낮은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자주 생깁니다. 이럴 땐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잠깐 앉아서 몸을 풀어준 뒤에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아요. 작은 습관 하나가 어지럼증과 낙상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또 이런 환절기엔 수분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덥지 않다고 물을 덜 마시게 되죠. 그런데 혈액의 90%는 물이에요.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손발은 더 차가워지고 피로는 더 쌓이죠. 몸은 늘 말해요. 지금 나 조금 힘들어. 하지만 그걸 알아채는 건 오롯이 내 몫입니다. 가을이 되면 몸이 차가워지는 이유, 그건 단순한 계절 탓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 체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엔 따뜻하게 해주는 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치료의 시작이에요. 이제 본론에서는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어떤 질환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순환이 다시 살아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지,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혈관의 수축이에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기 위해 먼저 팔, 다리의 말초혈관부터 조여버립니다. 쉽게 말해 손발은 좀 차가워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심장이야. 이렇게 몸이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손끝이 차가워지고 혈류가 줄면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런데 젊을 땐 이 조절이 유연한데 나이가 들면 혈관벽의 탄성이 떨어집니다. 혈관이 조였다가 다시 풀리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순환이 둔해지고 체온도 낮아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피하지방층이 얇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혈관 반응이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도 더 차갑게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혈액의 점도, 즉 끈적임이에요.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혈류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때 혈압이 낮은 사람은 어지럼증이, 혈압이 높은 사람은 두통이나 심장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몸속 수분량 자체가 줄어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빈혈과 갑상선 문제예요. 피 속의 적혈구가 부족하면 산소를 운반하는 힘이 약해지고 몸 전체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손발이 차갑고 숨이 가쁘고 머리가 자주 띵하다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빈혈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에너지 공장이 느려져서 체온이 낮아지고 순환이 약해지죠. 그래서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속부터 냉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에요. 가을엔 낮이 짧아지고 햇빛을 덜 받으니까 세로토닌 분비가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집니다. 이게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요. 교감신경이 계속 켜진 상태에선 몸이 긴장 모드로 들어가고 혈관이 수축된 채로 유지됩니다. 결국 순환이 막히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까지 띵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 운동 부족이 겹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날이 서늘해지면 외출이 줄고 집안에서 움직임이 줄죠. 근육이 줄면 혈액을 펌프질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심장은 피를 보내도 근육이 그 피를 받아서 순환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환 저하의 악순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따뜻함은 단순히 두껍게 입는 것이 아니에요. 속부터 데우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여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혈류가 훨씬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둘째, 온도 차를 줄이는 생활 환경이 필요해요. 밤에는 보온 양말, 손목 발목 보호대, 실내 온도는 너무 높이지 않고 습도는 4050%로 유지하세요. 공기가 건조하면 혈관이 더 수축하기 쉽거든요. 셋째, 식습관 조절이에요. 혈액순환을 돕는 대표 음식은 생강, 마늘, 계피, 부추, 견과류예요. 특히 생강차나 대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혈류를 부드럽게 해줘요. 반대로 찬 음식, 커피, 술은 순간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가벼운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절대 격한 운동이 아니에요. 매일 15분이라도 걷기, 손발 털기, 어깨 돌리기. 이 세 가지만 해도 모세혈관 순환이 확 달라집니다. 혈류가 잘 돌면 체온이 오르고 면역력도 따라 올라갑니다. 실제로 혈액순환이 좋아진 사람들은 감기도 덜 걸리고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요. 다섯째,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동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어요. 명상, 심호흡, 따뜻한 목욕 이런 게 다 혈관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따뜻한 공기가 몸을 채운다. 내쉴 때는 긴장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상상하면서요. 그게 바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매년 반복되거나 최근 들어 어지럼증이 더 심해졌다면 한 번쯤은 병원에서 혈압-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질병이 숨은 채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층은 폐경 이후 혈관 탄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 냉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몸의 온도는 곧 건강의 척도예요. 손끝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혈류 속도가 30% 이상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따뜻함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생명 유지의 신호라는 뜻이에요. 결국 환절기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겨울에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무시하면 혈관 문제나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손끝이 따뜻한지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그게 하루의 건강을 알려주는 제일 정확한 지표입니다. 결국 환절기마다 손발이 차갑고 어지러운 이유는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언제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균형을 맞추는 힘이 조금씩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온도 변화에도 피로를 느끼고 조금만 긴장해도 혈관이 수축해버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약도 고급 보양식도 아닙니다. 따뜻함을 지키는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 손발을 5분만 문질러주는 루틴. 이 단순한 습관이 혈류를 깨우고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은 즉시 수축합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수록 손끝이 먼저 차가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큼 마음을 느긋하게 하는 일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가을 햇살 아래서 천천히 걷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잔 하는 그 여유가 실제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을 회복시켜줍니다. 또 한 가지, 몸의 온도는 결국 생활의 리듬에서 만들어집니다. 밤을 늦게까지 새우면 체온이 떨어지고 식사를 거르면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규칙적인 수면, 꾸준한 움직임. 이 세 가지가 쌓이면 몸의 리듬이 돌아오고 그 리듬이 바로 면역력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까 추위를 더 타나 봐라고 말하시지만 그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돌봄의 습관이 줄어든 탓이에요. 몸을 챙기는 걸 귀찮음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따뜻함이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침마다 손끝을 한번 만져보세요. 따뜻하다면 잘 지내고 있는 거고 차갑다면 이제 내 몸을 돌봐야겠구나 하는 신호예요. 몸은 늘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공기도 하늘빛도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지죠. 그럴수록 내 몸 안의 불씨는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꾸고 그 건강이 하루를 바꿉니다. 올 가을엔 따뜻함으로 내 몸을 지켜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예방약입니다.